AI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일론 머스크는 AI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일할 필요조차 없어질 거라고 주장하죠. 반면 버니 샌더스는 정반대의 우려를 표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과연 AI는 멈춰야 할 존재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를 도와줄 존재일까요? 오늘은 양측의 주장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의 낙관론을 들어볼까요? 그는 AI가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풍요가 올 거라고 합니다.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으며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전망이죠. 하지만 샌더스는 현실을 다르게 봅니다. AI 기술을 소유한 소수만이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소득이 사라집니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죠. 기술 발전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현재 AI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면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겁니다. 과거엔 개발자 3명이 필요했던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 혼자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놀라운 건 성과가 오히려 더 좋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체감되는 현실입니다. 직업이 사라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현상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AI 덕분에 개발을 못하던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IT 스타트업 1인 개발자가 되는 거죠. 본업 외에 AI로 부업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비스가 많아지면 유지보수할 사람도 필요해요. 생태계가 커지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생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딜레마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발 분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는 모든 산업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의 등장과 AI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터넷은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것이었죠. 편리해졌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유지됐습니다. 일의 총량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AI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적은 시간으로 훨씬 많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성 증가가 아닙니다.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는 수준의 변화죠.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AI는 그나마 덜 똑똑한 편입니다. 3년에서 5년 후를 상상해보세요. 정말로 슈퍼컴퓨터급 지능이 나올 겁니다. 단편적인 작업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수행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결국 인프라와 AGI를 가진 자가 승자가 됩니다. 부의 집중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프트웨어만 생각하면 그림이 불완전합니다. 물리적 세계에서도 AI 로봇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보셨나요? 머스크는 2025년부터 공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 조립이 아니라 복잡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은 더욱 놀랍습니다. 아틀라스는 백플립도 하고 파쿠르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라 균형 감각의 증명이죠. 인간처럼 불규칙한 지형을 걸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설 현장, 재난 구조 등에 투입될 날이 머지않았어요. 아마존 창고에는 이미 수만 대의 로봇이 일합니다. 키바 로봇은 선반을 들고 작업자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람은 걷지 않고 서서 물건만 집으면 돼요. 효율이 몇 배나 올라갔고 인건비는 급감했습니다. 창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중국의 전기차 공장은 더욱 극단적입니다. BYD 공장엔 로봇이 용접, 도색, 조립을 다 합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며 실수도 거의 없어요. 한 라인에 필요한 인력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동차 가격은 내려가지만 일자리는 사라졌죠. 식당에도 로봇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칼리버거는 로봇이 패티를 굽습니다. 일본 라면집엔 로봇이 면을 삶고 토핑을 올려요. 중국 허거 레스토랑은 서빙 로봇이 음식을 나릅니다. 인건비 절감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의료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빈치 수술 로봇은 이미 수백만 건의 수술을 했어요. 사람 손보다 떨림이 없어 정밀도가 높습니다. AI가 암 진단을 하면 정확도가 의사보다 높다는 연구도 있죠. 영상 판독, 병리 분석 등에서 AI가 활약합니다. 농업도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존 디어의 자율주행 트랙터는 사람 없이 밭을 갑니다. 드론이 농약을 살포하고 작물 상태를 모니터링해요. 수확 로봇은 딸기, 사과를 사람보다 빠르게 딸니다. 농부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10배로 늘었죠. 물류 분야는 이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배송 드론이 하늘을 날아 택배를 배달해요. 항만의 컨테이너 크레인은 완전 무인화됐습니다. 트럭 운전사, 택배 기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어요. 법률 서비스도 AI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로스 인텔리전스는 판례를 검색하고 분석합니다. 변호사가 며칠 걸릴 일을 몇 분 만에 해내죠. 계약서 검토, 실사 작업도 AI가 처리합니다. 초급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어요. 금융권은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주식 거래의 70%를 차지해요. AI 신용평가가 대출 심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보험 청구 처리도 AI가 자동으로 판단하죠. 은행 창구 직원, 보험 설계사가 줄어듭니다. 교육 분야도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칸 아카데미의 AI 튜터는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스코럴 AI는 학생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요. 에세이 채점, 문제 출제도 AI가 합니다. 학원 강사, 과외 교사의 역할이 바뀌고 있죠. 창작 분야까지 AI가 침투했습니다. 미드저니는 상상을 그림으로 만들어줍니다. 전문 일러스트레이터가 몇 시간 걸릴 작업을 몇 초에 해내죠. 소라는 텍스트만으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영화 제작의 문턱이 극적으로 낮아졌어요. 음악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노 AI는 가사와 멜로디를 함께 만듭니다. 전문 작곡가 수준의 곡을 몇 분 만에 완성하죠. 배경음악, 광고음악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음악가들은 새로운 생존 방식을 찾아야 해요. 역사를 돌아보면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앱스토어가 생기기 전을 기억하시나요? 개인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소프트웨어는 큰 회사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앱스토어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1인 개발자가 백만장자가 되는 사례가 쏟아졌어요. 침실에서 만든 앱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났죠. 중요한 건 이것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생태계가 더욱 풍성해졌어요. 그렇다면 AI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고 무조건 파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시대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가진 기득권은 어떻게 됐을까요? 흥미롭게도 플랫폼 소유자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됐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하지만 개인 개발자들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기업에겐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동시에 개인에게도 이전에 없던 기회가 생겼어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중간 규모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틈새 시장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결국엔 적응하며 살아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큰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삶이 나아졌다고 말합니다. 더 다양한 앱을 즐기고 더 편리해졌다고 하죠. 그렇다면 AI 시대도 비슷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반박이 나옵니다. 앱스토어 시대와 AI 시대는 본질이 다릅니다. 앱스토어는 중간 기업의 부를 개인에게 이전시켰어요. 어느 정도 분산이 일어난 셈이죠. 하지만 AGI 시대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한두 명의 천재가 앱 100개를 동시에 만들 수 있어요. 1등부터 100등까지 모두 그들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아무리 천재여도 시간 제약이 있었어요. 하지만 AGI와 함께라면 그 제약이 사라집니다. 하루에 10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죠. 각 프로젝트마다 AI가 코딩, 디자인, 마케팅을 합니다. 한 사람이 중소기업 10개를 운영하는 셈이에요. 물리적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로봇 공장을 소유한 소수가 모든 제조업을 장악해요.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생산합니다. 인건비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무엇이든 만들죠. 기존 제조업체들은 경쟁이 불가능해집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농장을 가진 자가 식량 생산을 독점할 수 있어요. 드론, 로봇, AI가 씨 뿌리기부터 수확까지 전부 합니다. 전통 농부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날 겁니다. 식량 주권이 소수의 손에 넘어갈 위험이 있죠. 의료 서비스도 집중될 수 있습니다. AI 진단 시스템과 수술 로봇을 가진 병원만 살아남아요. 환자들은 AI가 있는 곳으로 몰립니다. 작은 병원, 개인 의원은 문을 닫게 되죠.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물류 독점도 심화될 겁니다.
자율주행 트럭과 드론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만 남아요.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이 모든 배송을 장악합니다. 중소물류 회사들은 경쟁력을 잃죠. 한두 기업이 유통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과장일까요? 이미 그 조짐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세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수천조 원입니다. 이들이 AI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어요. 오픈 AI는 GPT로 검색 시장을 위협합니다. 구글은 바드와 제미니로 맞서고 있죠. 메타는 라마를 오픈소스로 풀었습니다. 거대 기업들끼리의 AI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작은 기업들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독점도 문제입니다. AI 학습에 필요한 칩을 거의 혼자 만들어요.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돈 있는 기업만 AI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죠.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운동도 있습니다. 메타의 라마, 미스트랄 AI 등이 무료로 공개되어 누구나 다운받아 자기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민주화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컴퓨팅 파워 차이로 무의미해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AI 시대는 피할 수 없는 미래예요. 낙관도 비관도 아닌 냉정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계속 주시해야 해요. 자기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배워야 합니다.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도태되지 않아요. 평생 학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잘해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여러 기술을 조합하는 능력이 중요해져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키워야 합니다. 공감, 창의성, 윤리적 판단이 핵심이죠. 결국 선택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AI를 어떻게 만들고 사용할지는 우리가 정해요.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게 둘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기술을 통제할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우리의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정답은 없지만 경각심은 필요합니다.